43번 보면은 이제 얘가 이제 fx,y는 0일 때 이걸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보기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백지에다가 그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 일단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랑 같이 있는 경우에는 대칭이동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좋아. 근데 지금 보면은 x랑 y가 이제 바뀌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해주면 x랑 y랑 바뀌어 있으니까 뭐 y는 x 대칭이겠지? 아무래도 x랑 y랑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칭이동을 먼저 생각을 해줍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호를 좀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y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면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 되게 좋거든. 그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려면 여기 있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맞죠?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대칭 이동이 나오려면은 그러면 x축 대칭이라고. 자, x축으로 대칭을 합니다. 그럼 x축 대칭을 해주면은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지. 그럼 이렇게 천천히 모양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시 여기까지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모양을 또 봤을 때 이제 가로를 이제 묶어주는 게 좋고 저기가 2 마이너스 y가 나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y 더하기 2가 나와야겠지. y 빼기 2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양을 맞춰 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x 더하기 1.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이렇게 바뀌려면 또 어떻게 바꿔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y 자리에 y-2가 들어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y 방향으로 2칸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칸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건데 한 번에 가기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 같이 있을 때는 항상 대칭이동을 먼저 생각을 하자고요. 알겠죠? 이렇게 가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단계로 가면은 요거 그릴 수 있겠니? 세 단계로 다 가면은 그릴 수 있겠어? 괜찮아? 한번 좀 그려보면은 그냥 여기에다가 좀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일단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럼 이제 중요한 지점을 좀 찍어줘도 괜찮아.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고 그 다음에 요 점이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될 거라고 아마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y는 x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x축 대칭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번 써보자. x축 대칭 이동을 하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돼서 잠깐만 x축 대칭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야.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위로 2칸 올려주고 왼쪽으로 1칸 밀어주고 왼쪽으로 1칸을 먼저 좀 가보면은 아마도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가면 돼.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1칸 가고 그 다음에 위로 2칸 올려야 되니까 요 꺾이는 지점이 다시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겠다. 위로 2칸 올려주니까. 그래서 2칸 올려주면은 아마도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야. 빨간색 모양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야 이거? 답이 4번 아니니? 답지는 3번이라고 돼 있나? 4번 맞죠? 그쵸? 답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게 한글 파일로 작업을 한 거다 보니까 가끔 뭐 답지도 좀 틀린 게 있고 그래서 4번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쓸만한 문제를 다 풀어줄 테니까 그 다음에 좀 질문을 이것저것 해봐. 내가 안 푼 문제들 중에서. 애들이 어려워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이런 거. 저기 48번 한번 봐봐. 이런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거 좀 볼게요. 48번. 여기도 나름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 괜찮았니? 48번 문제? 이것도 좀 이게 일단 문제가 좀 길어서 심리적으로 좀 거부 반응이 올 수가 있다고? 네. 다 왔습니다. 네. 자, 48번이요. 한번 물어볼까? 요거 맞으신 분. 48번 맞았다. 이거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틀린 거야? 안 푼 건가? 48번 틀렸다. 되게 많구나. 자, 문제 좀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자, 문제 한번 읽어봐. 48번. 일단은 조건이 저렇게 3개가 있는데 뭐 얘는 가는 뭐 사실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가지가 중요한 거잖아. 2번째랑 3번째가. 근데 문제를 보면은 사실은 3번째를 먼저 생각하는 게 여기 문제가 더 쉬워져. 2번째보다는. 아 맞다.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잠깐만요. 요 얘기 한 개만 좀 합시다. 다음 주에 추석이 있어 얘들아. 알고 있지? 다음 주 추석이라서 일단은 수업이 없어요. 금일을 다 빠지는데 그게 타격이 되게 크잖아. 지금 시험 기간인데 그래도 좀 내가 미안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 빠지는 게. 그래서 그 다다음 주 있지. 그러니까 추석 끝나고 그러니까 추석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수업을 좀 더 한번 해봅시다. 한 번 정도라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미안해서 그래. 그러니까 추석 때 우리가 2번을 다 빠지잖아. 금일이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학원 문 자체를 안 열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 너네도 그리고 다 어디 갈 거 아니야. 추석 때는. 어디 가니? 추석 때? 뭐 가는 친구도 있고 안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무튼 추석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추석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수업을 좀 더 한 번 정도라도 좀 더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녁쯤에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다들 괜찮아? 근데 그때 말고는 같이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없지 않나? 토요일에 한번 좀 물어볼까? 토요일 저녁에 시간 혹시 안 되시는 분?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6시부터 9시까지 안 된다. 토요일 저녁에. 어떡하냐. 일요일 저녁이 안 된다. 그럼 어떡하지? 그럼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건가? 그러니까 토요일도 안 되고 일요일도 안 되면 언제 하냐? 수요일. 수요일. 아니 그러니까 나도 수업 있잖아. 나도 일주일 내내 수업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네만 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수업 있잖아. 그래? 그럼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월요일 저녁에 해야 되나? 월요일 저녁에 안 된다. 2명? 진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것도 조금 물어볼게요. 다음 주 내가 좀 미안해서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혹시 올 수 있는 사람? 다음 주 수요일 저녁. 그러니까 뭐 강제로 오라는 건 아니고 다른 반 수업을 하는데 다른 반 수업도 어차피 내용 겹치잖아. 어차피 교재도 다 똑같고. 그래서 그냥 와서 들어도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수업이 없는 게 내가 미안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6시 15분에 또 이제 그 다른 반 수업을 하는데 혹시 올 수 있으면 그때 와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거야. 그건 이제 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은 좀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저기 한 개만 좀 뭐 혹시 그 냄새 많이 나니? 그러니까 파스 냄새 많이 나? 별로 안 나? 아니 저 어저께 갑자기 근육통이 와가지고 파스를 엄청 뿌려놨거든요. 냄새 안 나? 괜찮아? 걱정돼가지고 이게 판소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저께 근육에 그 담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근육통이 와가지고 파스를 좀 엄청 뿌려놨어. 판소 아니나? 글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왔어? 응, 들어와. 쟤는 또 어디 앉니? 어디 앉아야 되냐? 잘 앉아봐. 근데 잠깐 여기는 꽉 찼고 여기 낑겨 앉든가 아니면 저기 뺑기게 앉든가 차라리. 여기는 너가 불편할 것 같아. 거기 앉든가 여기 낑겨. 오케이. 자, 48번 가봅시다. 얘들아 일단은 저기 조건 다를 먼저 좀 봐봐. 조건 다를 먼저 보는 게 문제가 이제 더 쉬워지는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잖아. 그러면은 얘는 이제 모양이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이런 식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뭔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요 직선이 이제 y는 x를 말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파란색 모양으로 나와요. 맞죠? 근데 이 대각선이 이제 y는 x잖아.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겹치는 모양이 이제 요 색칠한 요런 모양인데 얘는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 이런 것도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y는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는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조건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좀 더 쉬워. 근데 넓이가 이제 16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가로랑 세로가 똑같으니까 이거는 일종의 정사각형이야. 그럼 넓이가 16이니까 여기다가 4를 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 길이도 당연히 4를 주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알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세로의 길이가 4칸이다. 설명 이해됐니? 세로 길이가 4칸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럼 솔직히 여기까지 갔으면 바꾼 거 아닌가? 자, 그럼 이제 다시 나를 봐봐. 자, 두 번째 조건을 봐봐. 평행 이동을 하는데 위로 2칸을 올린대. 위로 2칸을 올려서 넓이를 20으로 맞춰주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 자, 여기 좀 다시 지울게요. 여기 4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위로 2칸을 올리지. 위로 2칸을 올리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절반 치면 이제 2칸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4니까. 위로 2칸을 올려주면은 그러면은 여기 직사각형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니? 이거 설명 이해가 돼? 그러니까 위로 2칸 올리면은 직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겹치는 부분만 색칠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거 설명 괜찮니?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넓이가 이제 20이지. 그치? 근데 요 길이가 2잖아. 그럼 여기 가로에다가 얼마를 줄래? 당연히 쉬워. 다 풀었죠? 그럼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주고 여기다가 10을 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세로의 길이는 4라고. 그러면 뭐 쉽게 풀 수 있지. 요런 느낌으로. 괜찮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자, 요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49번. 요런 거 좀 받아볼게요. 49번이요. 일단은 끝까지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질문을 좀 다시 받아줄 테니까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질문 좀 받아줄게. 자, 49번 이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좀 보자.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사실 보면은 알겠지만 우리는 이런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아직까지 배운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네가 지금 고1을 지식만으로 구할 수 있는 넓이는 원의 넓이, 뭐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적분을 가야 배우는 거야. 적분이라는 게 저런 거 말하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할게요. 너네 어차피 다 수투할 거잖아. 이런 게 적분입니다. 아주 쉽게 말할게. 예를 들어서 곡선이 이렇게 있어. 곡선이 있고 이렇게 딱 내렸어. 그러면은 요 길로 둘러싸인 요런 넓이 있지. 그치? 그래서 요런 넓이를 구하는 기술을 적분이라고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지금 얘를 갖다가 평행 이동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잘라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생각을 하면은 여기 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여기를 여기에다 이제 메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아니라 이거를 여기다가 메꿔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핵심. 설명 이해가 돼? 여기 삐져나온 부분을 여기다가 메꿔가지고 직사각형 넓이로 이제 넓이를 이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아주 단순한데 지금 여기 직사각형, 요건 이제 당연히 직사각형이고요. 그럼 이제 가로랑 세로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보면은 수치를 이제 놓고 볼 건데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5칸에 4칸만큼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가로로 5칸을 가는 거지. 그치?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4칸을 가는 거죠. 설명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5칸, 밑으로 4칸이야.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는 이제 대각선 길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5, 5, 25에 4, 46이니까 41 나오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가로의 길이를 루트 41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설명 이해가 되니?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나중에 이제 채워질 거고 그럼 이거 AB의 길이만 구하면 되지. 근데 요거는 너네들 다 구할 수 있잖아. AB의 길이 정도는 점집거리를 해서 요 길이 이제 요거 길이 구해주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니까 요거 생각하면은 피타고라스 써서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다 풀었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맥락을 잡아가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계산 좀 한번 해볼까? 여기 정직거리 하면은 요 길이 얼마 나와? 얼마예요? 정직거리 하면은? 오, 되게 좋아. 잠깐만. 계산만 좀 물어볼게. 자, 루트 41분의 8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맥락을 잡으면 됩니다. 여기 이제 두 칸 나오죠?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계산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계산이 좀 많이 그러네. 4에서 아무튼 요거 계산만 좀 해주면 돼요. 41분의 88이 6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길이 해다가 요 루트 41 이게 루트 41이 여기도 있어서 이게 아마 약분이 좀 될 거야. 실제로 해보면은 잠깐 이거 약분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2배를 줘야 되는 거지. 약분이 되겠네. 여기에다가 지금 루트 41을 곱하는 거니까 요 정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정리하면 답이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좀 질문이 나올까? 얘들아 54번 괜찮았어? 좀 한번 물어보자. 괜찮았어? 괜찮았던 거 하면 넘어가려고 그래. 이런 거 괜찮아요? 54번 같은 거? 좀 헷갈렸을 것 같아서. 55번은 전에 했었나?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원방 쪽에 있었지. 55번은.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웬만큼 어려운 거는 지금 거의 다 처리가 된 것 같은데 도형의 이동 상태에서도 분명히 더 물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도형의 이동에서 일단 질문을 좀 더 받아줄게요. 그래서 질문을 좀 받고 그다음에 만약에 질문이 안 나오면 이제 집합으로 좀 넘어가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질문을 받아줄 테니까 도형의 이동에서 본인이 좀 풀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번호 좀 싹 다 불러봐. 그래서 질문 한번 받고 넘어가자.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안 푼 문제들 중에서 요거는 좀 지금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되거든. 번호, 앞뒤 번호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앞에서부터 그냥 다 불러봐봐. 그냥 어떤 거 좀 해볼까? 34번이요. 자, 34번이요 또? 다 불러봐요. 도형의 이동에서 요거는 지금 좀 풀어주세요. 안 푼 문제들 중에서 얘기 좀 해봐. 또 몇 번 한번 해볼까? 아니면 뭐 풀었던 것 중에서라도 이거는 좀 너무 어려워서 한 번 더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 그런 것도 괜찮아. 아무튼 좀 질문 좀 해봐요. 애들 이렇게 다 반응이 다 없냐? 썰렁하냐? 쟤는 뭐 질문 없어? 지금 더 풀어주세요 뭐 없니? 도형의 이동 상태에서? 없으면 집합 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봐 한번. 내가 막 더 내가 고를 건 다 고르는 것 같은데? 도형의 이동에서도 질문하실 분? 51번. 오케이. 또? 야, 너네 그렇게 완벽하게 풀어왔어? 그런 거 아니잖아. 빨리 얘기해. 의무적으로 질문을 하게끔 해야 되나? 이거 질문 안 나오네. 빨리요. 네, 질문 안 해, 왜? 다 나왔어요. 다 나왔다고? 내가 고른 문제들이 그렇게 완벽해? 아닐 텐데. 성래 질문 없나? 질문이 없다고? 선생님 일반에서 풀어줘서 아니 그래도 뭐 빠진 가영이 뭐 없어? 질문 없냐고. 그래? 없을 리가 없네. 어떻게 질문이 없지? 뭐 없어요 다들? 나경? 뭐 없니? 51번 나왔네. 51번 방금 나왔어. 또 다른 거? 아니면 내가 풀었던 것 중에서도 좀 다시 풀면 더 좋겠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더 얘기해도 되고. 저기 질문 좀 빨리 해주면 안 될까? 없니? 진성 뭐 없어? 36번 36번? 네 다시 어. 해주세요. 또? 지금 없어. 질문 진짜 안 나와. 일단 이거 먼저 갑시다. 저기 34번 먼저 갈게요. 자 34번이요. 자 질문 나오는 거 좀 다 처리하고 뭐 원방은 그때 다 한 거 같으니까. 자 34번. 아 그래. 그래. 요런 문제 좋아. 근데 내가 오늘 안 했지 문제? 되게 좋은데? 자 34번도 같이 볼게. 문제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거 그래프를 조금 빠듯하게 그리면은 문제가 좀 되게 쉬워지는데, 자 보여줄게요. 일단은 요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 요 A점 있잖아. 그 A점이라는 게 사실 그 직선 위의 점이거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기 X랑 Y 사이에 그 관계를 보면은 요 직선 위에 있지 않나? 그래서 동의하나? 그렇죠. 요 직선 위의 점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 살짝 넘겨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랑 얘랑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 그치?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말이야, C점 있잖아. C점도 여기 위에 있다. 사실 자세히 보면. 그치? 그래서 일단은 요거 두 개의 직선의 핵심이니까 요거 두 개를 먼저 좀 한번 그려볼게. 자, 그래서 좀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는 이제 y는 x 더하기 2고요. 여기가 2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요직선도 좀 한번 그려봐요. 그럼 얘는 y는 x 더하기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을 여기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라고 하잖아. 근데 사실 파란색 직선을 빨간색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그냥 y는 x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나오지 않니? 상황을 좀 놓고 보면은 맞지? 그럼 이제 점을 여기다 조금만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A점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충 여기라고 할게요. 자, 여기라고 하자. A점이 이렇게 있어. 어쨌든 이제 파란색 직선 위에 있는 건 확실하니까 요 A점을 요 빨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 그러면은 지금 그림상 요렇게 떨어지겠지. 맞니? 그림상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B라고 합시다. 요런 식으로. 괜찮지? 정확히 이 B의 좌표도 구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C를 이제 이 B를 갖다가 C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C점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C점이 사실 요 직선 위에 있는 거거든? 빨간색 위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C점이 이제 1,2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B를 갖다가 C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니까 뭐 요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쯤에 이렇게 점이 찍히겠지, 그림상. 그래서 여기를 이제 D라고 하자. 이렇게. 괜찮니? 요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천천히 봐봐. 요렇게 이제 대칭 이동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에서 AD의 길이를 이제 3루트2로 줬어. 그럼 여기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2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렇죠? 그럼 요렇게 있을 때 일단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지. 그렇지? 그랬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물론 이제 요 좌표를 이제 다 구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에다가 뭐 대칭 이동해서 B점의 좌표도 구하고 그 다음에 D의 좌표도 구해서 아예 A 값 자체를 구할 수도 있어. 구할 수도 있는데 사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지금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 길이가 나와 있지. 그러면 지금 요쪽 길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자세히 봐봐. 요 길이는 그럼 구할 수 있겠니? 요 길이? 요 길이 구하는 건 별거 아니죠.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그치?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요 길이가 1이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봐봐. 이쪽 길이가 2칸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 길이가 이제 2칸이 나오잖아. 2칸이 나오니까 절반 치면 1이죠. 그럼 여기도 1이지. 그럼 이 길이는 얼마 나와? 루트 2. 다 풀었네. 끝났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여기가 이제 다시 직각이니까 3루트 2에다가 루트 2 곱하고 절반 치면은 삼각형 넓이 나왔어. 요런 식으로. 솔직히 막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 하나만 반듯하게 그려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풀이 과정 좀 이해가 됐어? 요런 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주자. 알겠지? 물론 뭐 이거 말고
다르게 풀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내가 봤을 때는 요게 지금 요 직선이 있잖아. 근데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좀 비슷하다라는 거죠. 포인트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좀 더 풀어봐요. 사실 전에 풀었던 것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35번이었는데 아이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35번. 근데 우리 그래도 고생이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35번에서 나왔던 그 스케일도 사실 고생이 있었던 거잖아. 다 옮겨서 가는 거. 그치? 자, 일단 51번 좀 한번 가보자. 자, 51번이요. 다시 한번 봅시다. 51번.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A와 B를 지나는 직선 해안 도로와 점 P 지점에 있는 직선 다리 이거는 좀 약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요 삼각형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도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서 솔직히 이렇게 생긴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구하고 막 이런 문제였잖아 대부분.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냥 요 도로 있지 요거 요 도로 도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요 파란색 직선 요 파란색 직선으로부터 점 P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원하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러니까 요 둘레의 길이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자세히 보면은 A, B를 지나는 직선 해안 도로라고 나와 있잖아. 그게 지금 이 파란색을 말하는 거야. 이 파란색으로부터 P점까지 그러니까 P점을 연결하는 직선 다리를 만든다 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이 파란색 지점으로부터 P점까지의 최소 거리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냥 요 길이야. 이게 끝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쪽 길이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뭐 다들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 직선 구한 다음에 뭐 점직거리 정도 해줘도 되고. 점직거리 만약에 안 쓰면 어떻게 풀래? 점직거리를 만약에 안 쓴다면? 일단 내가 봤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점직거리가 가장 쉽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 직방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점까지 해가지고 점직거리 구하면 끝인데 만약에 점직거리를 안 쓰고 푼다면은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도 풀 수는 있겠다. 넓이 이용해가지고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하면 이제 넓이가 나오잖아. 근데 그 넓이랑 전체 직사각형에서 요거 세 개 뺀 넓이가 서로 같죠? 그래서 넓이를 이용해서도 풀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이게 도로가 A, B 양 끝에 하고 더 안 나가면은 그 P에서 수선 내리면은 B 넘어서 가지고 B를 넘어서? 네. 그래? 근데 답은 저기 그냥 A, B 직선 구해가지고 거의 근데 여기 문제를 이제 잘 보면은 그래 여기 약간 이게 문제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게 문제를 좀 자세히 보면은 문제 의도는 직선 해안 도로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직선이라는 게 무한히 가는 걸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넘어선다고. 근데 문제 의도는 그냥 넘어서도 그냥 이 점직거리로 얘기하는 것 같아. 문제 의도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근데 만약에 넘어선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넘어서는 게 안 된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BP의 거리가 되겠지. 그렇지? 넘어서는 게 안 된다라고 치면은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수선에 발을 내리면 이렇게 된다고. 그냥 직선으로 해서 점직거리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가 좀 애매하다. 근데 이제 직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도형으로 봤을 때 이제 무한히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직선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이제 넘어서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것 같아. 넘어서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36번이요. 그래 36번 다시 한번 풀어봐. 이거 어려워. 자, 36번 다시 봐봐. 그리고 그때 너무 시간이 없어서 너무 급했어 이거. 끝나기 직전에 풀어가지고. 네, 여유롭게 다시 한번 풀어보자. 36번. 자, 좀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36번이요. 근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어느 학교 정도 될까? 집합이랑 이 문제가 되게 좋은 게 집합이랑 도형의 이동이랑 그 다음에 원이랑 다 결합이 돼 있어. 문제 한 문제 봐봐. 요거는 이제 원이지, 그치? 요거는 직선이지. 근데 요 기호 자체는 집합이지. 근데 이 기호를 해석하면 도형의 이동이지. 그러니까 많은 단원,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원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일종의 뭐 단원 통합형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죠. 사실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려워. 왜냐면은 이게 해석도 좀 어렵고 이게 여러 개의 개념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기 때문에. 자, 일단 좀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얘는 뭐 당연히 원이고, 이건 이제 뭐 당연히 직선이고. 근데 이제 사실 이거를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렵단 말이야, 집합식.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좌표를 두 개를 더하지, 그치? 근데 x1이랑 y1은 당연히 이제 집합 a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x2, 그러니까 2는 이제 집합 b를 말하는 거지. 근데 좌표끼리 더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원을 갖다가 그 원의 좌표랑 직선의 좌표를 이제 더한다는 개념이거든. 근데 이 더한다라는 게 평행이동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줄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편의상 K를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먼저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여기가 뭐 루트 3이야. K가 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뭐 편의상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그려볼게. 자 일단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그렸어. 뭐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이제 1이죠. 45도 직선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이게 지금 좌표를 더한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물론 이제 원점은 안 되지만 이 좌표를 이 좌표에다가 이 직선의 요 좌표를 더한다고 상상을 해봐. 그러면은 원점이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니? 좌표끼리 더하면은? 그치? 그럼 여기 있던 점은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점은 이쪽으로 이동하잖아. 그래서 요 좌표는 이렇게 이동하고 요 좌표는 이렇게 이동해요. 그럼 이렇게 봐봐. 요쪽 좌표는 어디로 이동할까? 그럼 요렇게 이동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요 좌표에다가 그러니까 요 좌표에다가 요 좌표를 더하면은 요쪽으로 이동하지. 요거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요 좌표를 더한다라는 게 위로 올려준다는 거잖아. 반대로 요 좌표에다가 요 좌표를 더하면 요렇게 올라가죠. 그쵸? 그러면은 이 원 좌표에다가 야 그럼 편의상 여기 그냥 4라고 합시다. 편의상. 자 일단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원 좌표에다가 요 0,4를 더해주면은 그냥 위를 이 원을 위쪽으로 4칸 올린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좌표를 더해주면은 결국에는 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이. 근데 반대로 이 원에다가 뭐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럼 이 원에다가 만약에 요 좌표를 더해줘. 마이너스 4,0을 더해줘요. 그럼 이 원이 통째로 이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원을 통째로 움직여주면 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잖아. 맞니?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이 직선 위에 점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지. 점이 이제 무수히 많거든. 예를 들어서 이쪽 좌표를 더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원점을 갖다가 이렇게 평행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원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 좌표를 더한다라고 치면은 이 원을 이만큼 평행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럼 이 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점들이 지금 무수히 많잖아. 그러면은 이 원이 계속 움직인다고.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면은 이 원의 중심을 그냥 이 직선 위로 올려주면 돼. 결론을 딱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더 해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좌표를 더한다고 쳐요.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이쪽으로 바뀌겠지. 그치? 그럼 원의 중심이 이쪽으로 바뀌면서 원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런 식으로 원이 무한계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니? 무한계가 있잖아. 그러면 이런 원을 다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몇 개만 그리면 이렇게 곡선으로 생겼겠지만 사실 이 원이 무수히 많은 거죠. 그럼 이 원을 무수히 많이 연결을 하면은 얘는 결론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되겠어?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여기가 약간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 이게 무수히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요거랑 이제 교집합이라는 건 이제 공통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교집합은 이제 겹치는 범위를 말하는 건데 겹치는 범위에 곡선의 길이를 맞춰달라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겹친다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아직 계산을 해본 건 아니지만
개형만 잡아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이런 거. 그 겹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뭔가 있겠지. 그쵸? 근데 여기에서 곡선의 길이를 이렇게 맞춰달라는 얘기는 뭐 이제 여기, 요 윗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 요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를 루트 3파이로 맞춰달라는 얘기지. 요 호의 길이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 맥락은 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말이야, 그 원의 둘레가 2루트 3파이잖아. 그렇잖아. 원의 둘레가. 근데 여기 보면은 호의 길이가 루트 3파이라는 얘기는 사실 얘랑 비교해봤을 때 이제 반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딱 절반이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 직사각형 모양이 생기는데 이 호의 길이가 정확히 절반이 딱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절반이 되려면은 사실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림을 좀 다시 그려야 되는데 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겹친다는 얘기거든. 이런 식으로. 왜냐면 딱 반원이 나와야 되니까. 그림 이거 다시 그려야 됩니다. 사실 이게 반원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반원이 나오려면은 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반을 딱 겹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전체적인 개형은 좀 이해가 돼? 그럼 이거 좀 깨끗하게 다시 그릴게. 아무튼 개형 자체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맥락 자체는 이렇게 좀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한번 다시 그려보자. 그러니까 얘를 좀 다시 그려보면은 지금 저렇게 딱 절반을 겹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그림을 그려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원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다시 한번 그려보자. 루트 3이고요. 방금도 보면은 여기가 이거는 이제 제대로 그릴 거야. 저기 딱 절반을 겹쳐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원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정확히 얘기하는 거. 맞니? 근데 원의 이제 크기는 같아요. 그러면은 원의 중심이 사실은 여기에 딱 떨어져야 돼. 원의 중심이. 그래서 원의 중심이 예를 들어서 요쪽에 이렇게 딱 원의 중심이 있잖아. 그러면은 요 길이가 원의 반지름이라고. 반지름이라서 원이 정확하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정확하게 그린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원의 중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이 나와야지만 정확히 반응이야. 왜냐면은 이 원을 또 옆으로 움직이면은 사실 여기서도 보면은 이 직사각형 모양이 다 색칠이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움직인다라고 상상하면은 사실은 여기가 지금 옆으로 움직인다라고 상상을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런 범위들이 다 색칠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원이 한 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옆으로 계속 움직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딱 반원이 겹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좀만 더 해보면은 어쨌든 지금 요 직선 있잖아. 요거 중앙에 있는 요 직선. 요 직선이 이제 y는 x 더하기 k죠. 맞죠? 요 직선이 y는 x 더하기 k고. 그럼 계산을 좀 한번 해보자. 여기 루트 3이지. 그럼 당연히 요쪽 길이는 요렇게 들어가면 얘는 루트 6이잖아. 맞죠? 그럼 요 직선 자체는 y는 x 더하기 루트 6이 나오겠지. 맞니? 요런 식으로. 요 좌표가 이제 루트 6이니까. 맞죠? 여기가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근데 사실 요거만 되는 건 아니고 이 직선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 왜냐면은 이 반대쪽 반원도 가능하니까. 그냥 똑같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루트 6으로 가겠지. 그치? 왜냐면 이게 반대쪽 원도 괜찮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그 원의 중심이 여기에 떨어져도 되거든. 요런 식으로. 여기에 딱 떨어지면은 이번에는 이 반대쪽으로 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반원이 겹칠 수도 있지. 그래서 요 직선 두 개는 요거랑 요거거든. 그래서 K는 8만 루트 6으로 나오지. 설명 지금 다 따라오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이게 되게 복합적이에요, 개념이. 그러니까 집합도 알아야 되고 원이랑 직선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집합 C에 대한 해석이야. 솔직히 이게 가장 어렵지. 아마 대부분 여기서 막혔을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대부분 아마 집합 C에서 막혔을 것 같아. 아닌가? A랑 B는 누가 다 알잖아. A랑 B는 아마도 이거에서 막혔을 거라고. 정확히 말하면 이거 해석이 안 됐겠지. 근데 이 해석 자체가 평행이동이라는 거야. 설명 좀 다 따라왔니? 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일단은 도형이동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건 혹시 더 질문 없어? 너네가 질문하는 거 지금 다 받아줬거든? 근데 질문이 지금 너무 없어서 풀었던 문제 중에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다시 물어봐도 괜찮거든? 근데 질문이 없다고 하면 이제 집합으로 넘어갈 건데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야. 혹시라도 뭐 더 했으면 좋겠다 있니? 없어요? 그럼 넘어가도 되니? 도형의 이동은? 앞에 원에서는 뭐 더 안 해도 됐었죠? 혹시라도.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집합으로 가자. 야, 집합은 이게 없어. 이 파일이 없어. 그냥 다 쓰면서 해야 돼. 이거 없어가지고. 집합은 파일이 없어. 자, 그냥 다 쓰면서 합시다. 일단은 쓸만한 문제들은 내가 다 골라오기는 했는데 그것들을 일단은 먼저 다 풀어줄 테니까 그거 말고 좀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 그런 것들은 너네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하자. 일단은 좀 어렵다 싶은 거는 반드시 꼭 그래.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 좀 한번 해봅시다. 3번 연습용으로 쓰고. 그래, 아마 이게 교재가 보통은 이제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야 되는데 이 교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이제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그냥 그렇게 만든 거야. 이게 이제 작년 기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성고야. 그럼 수성고에서도 이제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서 집합을 다 떼가지고 그냥 앞에서부터 차이를 넣은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수성고를 다 넣었어. 그럼 동원이야. 그럼 동원에서 집합 부분만 떼가지고 앞에서부터 다 넣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뒤로 가면 이제 학교만 달라지는 거거든? 학교만 달라지니까 이거는 뭐 뒤에 있는 문제가 어렵고 앞에 있는 문제가 쉽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막말로 5번 되게 어려워요. 맨 앞에 나오는 문제인데. 그치? 5번 되게 어렵지. 그러니까 이거는 번호랑 관계가 없어. 다 섞여 있습니다. 자, 4번, 5번. 개인적으로 5번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자, 일단은 좀 이런 거 좀 몇 개 한번 해봅시다. 다 써볼게요. 10번. 그 다음에 좀 괜찮은 문제들. 11번. 그리고 이런 것도 좀 괜찮다. 14번, 15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좀 내가 다 풀어줄게. 17번. 그 다음에, 뭐, 18번. 아, 이거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게 수성이었던 것 같아. 19번. 19번 어땠니? 19번 좀 어렵지 않았니? 괜찮았니? 19번? 19번 좀 어려웠을 것 같아. 그치? 19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또 질문해. 일단 이거 먼저 하자. 그 다음에 23번이야. 연습용으로 좋은 거 30번. 연습용으로 좋은 거 31번. 이것도 좀 막히지 않았을까? 34번. 그래, 분명히 질문 나온다. 가우스 나오면 분명히 질문 나온다. 35번. 맞지? 가우스 분명히 질문 나온다. 그 다음에 또 애들 이거 왜 명제가 섞여있지? 아니구나. 아니야, 잘못했어. 그래, 이거 질문 나올 것 같아. 46번 질문할 거지? 네. 46번. 이거 나올 것 같아. 48번 연습문. 그래. 이런 거는 풀어줘야 돼. 52번 무조건 풀어줘야 돼. 무조건 풀어줘야 돼. 52번. 53번 여기 또 나왔네? 방금 했던 거. 이거는 괜찮다. 56번.
일단 이건 다 풀어줄게요. 웬만하면 여기 안에서 다 걸릴 거야. 대칭차 나오지? 57번. 수업 때 많이 했던 거. 대칭차 57번.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기호 나오는 거 60번. 64번? 뒤에는 여기는 뭐 80번. 81번이 중국인가? 아까분이랑 겹치죠? 81번. 마지막 문제. 자, 일단은 칠판에 써놓은 건 다 풀어줄게요. 기본적으로. 요건 다 쳐줄 테니까 요거 말고 너네가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더 질문해. 얼마든지. 알겠죠? 일단 요거 먼저 가자. 자, 아침이니까 잠 좀 깨시고 3번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이 과정이 뭐 이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방법 중에서 뭐 이제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서로 풀이를 공유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풀이는 다양하게 생각을 할수록 좋아.